안녕하세요. 미국 간호사 오주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저께 제가 원래 일하는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를 제가 입원을 받게 됐거든요. 트랜스본 아기를. 그래서 그날 하루 느꼈던 점,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쉐어하는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른 파트에 있는 ICU도 물론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특히나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면 예를 든 보호자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직접 일을 하는 이제 우리 메디컬 팀이 아니라면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조금 이렇게 비밀스러운 느낌, 그래도 이렇게 좀 격리되어 있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완전히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이런 유닛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날 느꼈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이게 한국하고 미국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면서 들으시면 좋은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얘기를 듣기를 트랜스퍼를 오는 아기가 서저리 GI 쪽 이제 페이션이었어요. 뭐 태어나기도 약간 완전 극소 미숙아는 아니지만 이제 약간 미숙아로 태어났고 12지장 폐색증이라고 해서 이제 듀오데날 아트레시아라는 진단명을 갖고 이제 태어난 아기였어요. 그날 새벽에 태어났고 수술 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이제 이송으로 오는 요런 케이스였어요. 퍼즈널스 분이 저한테 요런 아기를 받을 거라고 미리 인폼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배드를 이제 준비를 했겠죠, 나름.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이제 전화로 저한테 또 레포트를 주셨어요. 이미 저한테 레포트 폼이 있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트랜스포트 팀이 지금 막 떠났다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떠날 당시에 상태가 어땠는지를 저한테 간략히 또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랜스포트 팀이 이제 제 베드사이에 온 거죠. 트랜스퍼 하는 중간에 뭐가 체인지가 있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인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계를 받고 아기를 받아서 저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입원 베드에 아기를 놓고 저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우리 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입원을 받았을 때 꼭 보조가 필요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캐뉼라 정도 하고 있는 아기였는데, 한국에는 이런 거를 봐주는 RT라는 포지션이 없어요. 그죠? Respiratory Therapist 해서 이제 호흡기 쪽으로 뭔가 환자가 인공호흡기라든지 아니면 캐뉼라라든지 아니면 뭐 그거 뭐죠? 트라키오스톰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모든 기계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요 RT 분들이 이렇게 담당 또 환자를 맡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받은 아기는 또 캐뉼라가 있어서 같이 RT 분이랑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기가 출발했을 때는 어땠는데 지금은 요 정도 갖고 있고, 우리도 이 정도에서 시작은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기 이제 입원해서 상태를 보니까 그 정도 높은 산소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기가 유지를 잘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씩 윈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저 나름대로 이 RT 분이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의 파워는 간호사가 있답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닥터분한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준비해 놓은 베드에 연결돼 있는 산소, 모니터, 그리고 IV 플루이드 들어가는 것도 다 우리 쪽 이제 기계로 연결을 하는 이런 과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쪽 닥터분, 전문의 이제 과장님, 한국에서는 이제 뭐 과장님들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 담당 과장님이랑 스턴트 분이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어세스먼을 하시겠죠. 그분들 어세스먼 마치고 오더를 또 나름 쭉 이런 거는 달라진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서 이제 네가 바꿔줘라고 저한테 이제 다시 한번 컴퓨터에 오더를 냈지만 이제 버벌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저는 아기를 보고 있지만 저를 도와주던 이제 다른 간호사들 분이 또 계셨단 말이에요. 제가 입원 받을 시간에 뭐 바쁜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입원하는 거를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쁘면 저를 도와줄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거를 써먹어야겠죠, 그 사람들을. 안 그러면 내가 어차피 다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때 닥터가 이거 오더 냈다고 하는데 전화해서 그거 빨리 뭐가 필요한데 좀
올려달라고 전화 좀 해줘. 특히나 전화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가 뭘 원하는지를 그분들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맨날 도와주는 것만 오퍼만 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실 때 받으시라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하는 동안 뭐 1시간, 2시간 절차가 지나면 엑스레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검사해 주시는 분들이 연달아 쭉쭉 오셨어요. 엑스레이 찍으러 한 분이 오셨고, 요건 뭐 간단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기가 이 심장 쪽에 기형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에코도, 심장 에코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머리랑 복부 초음파, 그 다음에 키드니 초음파까지 해주시는 한 분이 오셔서 그 초음파를 하려고 이제 기다리신 거죠. 에코가 굉장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요 분이랑 약간 중복되게 초음파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이에 한번 브레이크를 30분을 갔다 왔는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제가 에코를 하시는 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 너 얼마나 더 걸릴 것 같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 20분 정도 더 필요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이제 초음파 하시는 분한테 얼마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는데 네가 더 기다리던지 아니면 지금 바쁜 갔다가 뭐 한 30분 있다가 꼭 다시 와달라고 이제 그분한테 이렇게 조금 어레인지를 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 당연히 이제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제 가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봐서 저도 조금 다른 이제 스텝들이 시간 어레인지가 필요하면 그런 거를 조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는 중간에 이제 또 소셜 워커 분이 오신 거예요. 되게 입원하는 첫날부터 해서 사회복지사분들이 한 번씩 라운딩을 싹 돌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입원을 오늘 한 거기 때문에 그 소셜 워커 분이 오셔서 이제 뭐 엄마라든지 보호자분들이라든지 애기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죠.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베드사이드에 와서 이 환자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항상 누구를 찾겠어요? 간호사를 찾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이제 이런 아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굉장히 여러 분야의 메디컬 팀들하고 직접적으로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런 거를 또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쭉쭉 방문자가 계속 있었어요. 그 사이 동안 환자가 뭐 상태가 굉장히 중하거나 이렇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아기도 뭐 호흡기 쪽으로도 뭐 굉장히 안정이 된 상태였고,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는 절차였는데 다행히 환자는 이렇게 조금 스테이블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막상 제가 처치해 줄 거는 많이 없지만 이렇게 비지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지터라는 게 이제 보호자 측의 비지터가 아니라 우리 메디컬 팀 쪽에서 이제 헬스케어 팀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많이 온 팀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도 아기가 수술을 들어갈 환자잖아요. 이 소아 GI 계열만 담당하시는 수술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레지던트 분이 따로 와서 애기 이제 상태를 듣고 가고 가셨고, 그리고 나서 레지던트 분이랑 MP 분이랑 두 분이 오셔서 이제 애기 상태를 보고 가셨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레지던트 분 그리고 GI MP 분이랑 실제적으로 수술을 하실 그쪽 이제 전문의 과장님이랑 이렇게 또 세 분이 오셔서 다 어세스먼트 하고, 최종적으로 저한테 아기 이제 초음파 다 받고 수술은 오늘 할 거는 아니지만 내일 언제 이제 수술이 들어갈 거다라고 저한테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지 저도 우리 팀이랑 아니면 보호자한테라도 연락이 왔을 때 말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닥터분들끼리도 그런 수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아기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말견을 나누고 조율을 하겠지만, 이분들이 프라이머리 널스인 저한테도 이런 상태에 대해서 다 업데이트를 해준다는 거. 또 누가 있어요? 심장 쪽에 기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에코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 결과를 보시고 소아 담당하시는 카디올로지스트 분, 요 분이 또 오셔서 아기 검사를 쭉 이그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 카디올로지스트 분까지 와서 보고 가시고 나니까 시간이 한 이제 오후 5시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죠? 데이 동안 일했던 과장님들, 닥터분들은 거의 퇴근하시고 이제 나이트번 넘어간 온콜도 계시거든요. 그분이랑 또 레지던트가 같이 와서 아기가 이제 수술을 들어갈 환자이기 때문에 아기를 또 다시 이제 어세스먼트 하시죠. 그래서 오더를 바꿀 게 있으면 바꿔주시고, 랩에 뭐 추가할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추가했다라고 또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분들이 물어보는 걸 저는 또 어떤 게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무슨 내용이 있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일어나는 동안 중간에 보호자한테 전화가 왔기 때문에 보호자한테도 아직 수술 시간 정해지지 않았지만 뭐 수술을 하게 되는 시간이라든지 날짜가 나오면 우리 닥터가 전화를 할 거다라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런 과정을 이제 알아야지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누가 전화가 와도 항상 이 프라이머리 널스를 찾아서 상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최종적으로 어디다 전화를 해야 돼요? 아기가 수술 들어갈 환자이기 때문에 스탠바이 블러드 오더가 난 거죠. 그러면은 블러드 뱅크에 전화해서 그런 거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수술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마취과에서도 또 담당 의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 상태에 대해서 뭐 아이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들어가는지 마취과 약을 써야 되니까 그분은 항상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런 거라든지 아기 상태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거를 전 또 다시 한번 그분들한테 이제 쭉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팀이 오든 저한테 뭐 길게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뭘 물어보시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딱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이제 간호사는 대답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저는 아기가 11시 반에 입원을 왔는데 8시 인계가 끝날 때까지 아기 상태는 스테이블했지만 요 한 명의 아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 헬스케어 팀이 와서 이제 뭐 물어보고 상태 물어보고 전화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할 일이 많겠죠. 그러니까 멘탈리 이렇게 멘붕이 오겠죠. 이제 막방 끝날 때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게 굉장히 독립적인 이런 부서라고 생각을 했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엄청 많은 헬스케어 팀들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새삼스럽게 느꼈는데, 이런 얘기를 이제 선생님들한테 드리면 이제 뭐 제가 하는 일이 대단하다고 느끼다거나 아니면 이제 막 뭐 선생님 멋있어요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런 거를 제가 자랑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이랑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소셜워커라든지 특히나 TPN도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머시에서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줘서 내 걸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저희가 다 믹스해서 저희가 다 걸었고, 그리고 RT분들도 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벤틀레이터 셋업까지 청소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분화가 많이 돼 있고 한데, 한국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게 간호사분들 한 명이든 두 분이든 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이분들이 정말 멀티플레이어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대단하다, 뭐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일을 짧은 시간 안에 적은 페이로 열심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끔 뭐 간호사라 봐야 뭐 닥터 오더 받아서 뭐 하는 것밖에 더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일일이 따지고 보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제 우리 간호사에 대해서 너무 야 아가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절하게 좋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네요. 아직도 저랑 같이 졸업을 했던 제 동기들, 친구들, 그리고 저랑 같이 근무했던 제 친한 간호사 동료들 아직도 한국에서 많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칭찬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그리고 제 동기 친구들, 동료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시작한 내용이랑 지금 결론이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지만, 어쨌든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것도 이런 결론을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꺼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오늘은 제 마스코트 한나가 영상을 못 찍었네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